최근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때문에 올겨울 새로 이사갈 곳을 구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마도 더 추운 겨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압류에 대한 것을 알아볼 텐데요. 채권 채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언급되는 것들이 아마도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이런 단어들일 텐데요. 한마디로 무언가 받아야만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재산에 어떤 법적인 안정장치를 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즉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어떤 재산, 즉 부동산, 예금 채권 등을 나중에 재판에서 승소를 한 후에 환가를 할 수 있도록 묶어두는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을 다시 돌려달라는 명도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임차인이 점유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즉 다른 사람에게 임차 목적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갖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다 되도록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집이 있다면 그 집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담보로 설정을 하고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모두 채무자의 등기부 등본이나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셋집을 구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그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잡혀 있는지를 보고 나서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갈지 말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채무자가 돈을 예정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저당이나 근저당을 설정한 담보물에 대해서, 즉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경매로 판 뒤에 우선 변제권을 적용을 해서 채권자 측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저당권은 고정되어 있는 특정 채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면 은행은 등기부 등본에 채권액 2억 원이라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짜에 정확히 2억 원을 갚으면 저당권이 해제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 금액이 저당권처럼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채권액은 결산기에 정해지는 것이고, 결산기 이전에는 일부를 갚기도 하고 다시 더 빌릴 수도 있는, 즉 기간에 따라서 채권 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채권인 경우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똑같이 2억 원을 빌렸더라도 은행에는 등기부 등본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보통 1금융권인 경우에는 빌린 금액의 20% 정도를 갚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체납이자, 경매 진행에 따른 비용 등을 미리 고려를 해서 실제로 빌린 금액에 더해서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등기부 등본의 채권 최고액은 실제로 빌린 돈의 120%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가압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 절차를 거친 뒤에 돈을 돌려주라라는 판결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는 재산이 전혀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게 된 채무자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등 재산을 숨기고, 나 돈 없으니 재판에서 이겨도 나는 돈 못 준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가압류란 바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해서 보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하거나 재산을 처분 혹은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후에 채권의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압류 결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가압류 신청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면 미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재산을 미리 팔아서 현금화한 후에 현금을 감춰버린다든지 하게 되면 아무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받아낼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칫 소송 비용만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시작하기보다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이 실효성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청 취지와 이유, 그리고 청구 채권의 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청구 금액을 기재하고 피보전 채권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고 가압류할 목적물 표시와 가압류를 구한다는 신청 취지, 구하는 근거가 되는 신청 이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항목들을 꼼꼼하게 작성한 후 서류들을 첨부하고 신청 연월일과 채권자의 표시, 기명날인 관할 법원에 표시를 하면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 부동산 가압류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들을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로 접수를 하면 가압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보통은 채무자가 부동산도 있고 고가의 자동차도 있고 은행에 넣어둔 예금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원하는 쪽으로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은행에 예금한 돈이나 자동차는 채무자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로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 신청이 쉽게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혼자서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텐데요. 대부분 소송 진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처리하시는 것보다는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가압류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변호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변론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변호사만이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신해서 변론을 할 수가 있고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권은 없고 법률과 관계된 서류를 대신 작성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문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당사자가 법정에서 출석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서류로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무사를 선임을 하든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큰 차이가 없겠지만 신문길이 열리는 경우, 즉 당사자가 법원에 변론을 하러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법무사는 출석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변호사만을 선임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의 가압류의 경우라면 변호사든 법무사든 어느 쪽을 선임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신문길이 열리는 경우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생각보다 채무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돈을 못 찾기 때문에 큰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들이 가압류 풀어주면 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채무자가 그렇게 약속대로 지켜주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가압류를 풀어줬더니 그 돈을 딴 데로 다시 빼돌려 버린다든가 현금화 시켜서 숨긴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하시고 채무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해놓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계속 묶여있는 불이익을 입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가압류 명령이 집행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